많은 고민들이 기업별로 또 각 조직별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퓨전특허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것들을 동일할 것 같아요.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키워트라는 특허업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디테일스의 대표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에이전트 시대에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다가 어떤 걸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허 데이터를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자. 방금 앞서 발표에서도 연구자분들에 대한 이제 표준 특허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좀 특허 데이터가 많고 어렵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AI를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좀 어떤 것들이 진행됐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냥 특허의 양만 봐도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허 분석할 때 그렇죠. 특허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연관한 분야에서 다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석 발표할 때 얘기했던 게 특허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분야가 활발하다는 결론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허 건수는 1년에 30% 증가하는데 우리 분야가 10% 증가한다고 하면 그게 늘어난 걸까?를 봐야 되는 거죠. 늘어납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겠죠. 정보를 많이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AI는 굉장히 빠르게 가죠. 자, 그럼 우리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 AI를 활용해야 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AI를 나는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 시장에서 AI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아니 전문가 영역을 할 수 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전문가 영역도 AI를 써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까지는 모두 동의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런 이제 표준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찾는 툴들도 바뀌어 가겠죠. 기존에는 이제 정보를 쭉 보여주는 형태에서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에이전트를 그냥 좀 쉽게 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하나 있다, 동료가 하나 있다, AI인데 사실은 제 동료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결과물들은 표준 특허 리스트를 쭉 줍니다. 또는 표준 특허 후보가 되면 리스트를 쭉 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연구원분들은 여기서부터 뭘 해야 돼? 그래서 리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표준이 된다는 거야. 정확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LTE의 표준 특허 1000개를 던져줍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결국은 이제 사람이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목적, 표준 특허의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합성이 맞는지 보는 목적, 또는 이제 특허의 침해나 풀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들을 다 다르게 데이터를 분석했을 거죠. 근데 이제는 에이전트 시대에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엔드포인트의 결과물을 준다. 자, 그 결과물이 끝이냐? 그렇진 않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업무가 출발한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준 특허의 발굴과 활용에서도 필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글로벌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LLM이 본격화되기 전에 딥러닝 베이스로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이렇게 엔트리 특허들일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레이블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표준에 대해서 얼마나 속하는가 또는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표준 특허는 아니에요, 선언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리스팅에서 쭉 뽑았고요. 여러 개지 나오죠. 결국은 그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는 등재가 됩니다. 2015년 리스트에서. 물론 그 중에서 이제 후보군을 뽑았던 AI 뽑았던 것들이 다 등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정확히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판단하긴 하지만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 지금에 나오고 있는 LLM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 이유는 표준 문서가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매핑을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죠. IP 마인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P를 이밸류에이션하는 서비스를 했고요. 그게 SK에서도 활용한다는 사례들도 모의사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라는 거죠. 많이 나오는 특허, 표준도 되게 다양해지고 계속 생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생성 AI를 활용하는 것들은 확산이 돼가고 있고 글로벌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관련 특허들이 SK 테크노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이렇게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이제 LLM이라고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뭐 ChatGPT 같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지민이는 이로 이제 이민아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우리가 해당 표준 이제 STS 이제 3.0 문서를 표준 문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허를 넣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매핑해라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화되지 않은 우리 영역에 전문화되지 않은 이제 AI도 사실 문서를 읽어서 비교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잘하는 게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각각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이랬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문가가 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은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표준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특허의 수십 개들을 빠르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좀 봐야 되겠는데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그렇게 용이해지는 게 앞서 기존의 딥러닝 베이스로 했을 때 후보 특허를 발표하는 것도 동일했어요. 사실 연구소들도 출연연구를 비롯해서 사실 SKT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보다 그 많은 특허에서 표준화하는 과정들이 잘 돼 있는 기업들이나 이제 출연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단에서 내 특허가 표준에 해당하는지 워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아닌 분들도 모르세요. 그래서 저 AI를 했었던 것도 뭐 전자연료 이런 연구소들 애트리 같은 경우도 잘하지만 이제 전체 특허에서 혹시나 표준이 되는데 우리가 빠뜨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후보가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를 쭉 찾아내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필수성 검증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그 AI 네이티브라는 개념도 저희가 좀 최근에 제시를 하고 리서치라는 개념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AI가 전체의 업무플로우를 움직여주는 것들이 이제 네이티브이죠. AI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서비스가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리서치는 서치에다 RE를 붙이죠. 그래서 리서치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자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기존에 검색해서 결과를 줬다면 지금은 리서치 결과를 줍니다. 이게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고 내용들을 좀 볼게요. 저희 이제 세부 나오는 것들에서 어떻게 좀 적용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애트리에서 비디오 코덱도 되게 넓죠. 아주 넓은 범위로 찾습니다. 일단 우리는 뭘 모른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비디오 코덱 관련된 게 뭐 있는지 한번 쭉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쭉 던져주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일단 저는 비디오 코덱이라고 넣었는데 뭐 영상 압축, 멀티미디어 코딩, 고화질 전송, 데이터 효율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 게 너의 의도라고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의도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의도를 맞는지 보면 그 다음에는 주요하게 나오는 기술들을 얘가 찾아줘요. 그래서 이 기술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키워드들 뽑아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은 게 상호 의존, 보호하냐 이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AI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들이 굉장히 낮아졌죠. 표준 특허 접근한 선들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 특허들 중에 가장 유력한 애들이 앞쪽으로 도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1000건 정도의 애트리 특허가 나왔는데요. 그 애트리 특허에서 관계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기술들이 검색이 됐는가를 특허를 뽑아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아마 표준을 아시거나 이 표준 코덱 관련된 기술을 아시면 보이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당 기술들을 추출을 해줍니다. 결국은 특허를 다 보지 않고 결과물을 보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결과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개별 특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면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해당 기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약을 합니다. 높은 정확도. 자, 기존에 사실 그 표준 특허가 되게 어려운 게 통신 표준도 그렇고 비디오 표준도 그렇고 제목이 다 저래요. 영상 정도, 디코딩, 영상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제목으로 아무것도 걸어낼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 보면 요약을 보더라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실제 사람이 한 요약인데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허 명세서 전반에서
한 줄 요약, 결국은 스케일러블한 계층 적응 표현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해상도를 조정하면서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 메인 발명부터 서브 발명까지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정리하면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특허 문서를 키워드 3개로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저는. 물론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 문서를 읽은 다음에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클레임 차트를 그린다든지 아니 적용 분야를 찾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제는 지리응답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일단 클레임 차트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라고 하면 일단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 구성 요소와 해당 설명들을 쭉 합니다. 일단 청구항이 어렵죠. 청구항 사실 특허 전문가가 봐도 어려운데 연구자가 보면은 내 발명을 왜 이렇게 써놨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풀어줍니다. 이거 더 쉽게 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듣게 좀 설명 다시 해. 많이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요약을 쭉 합니다. 청구항에서는 어떤 것들이 되고 청구항 5에서는 5치에서 실제 결과입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어떤 것들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부서에는 이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워졌는지 궁금하죠? 우리가 보통. 왜 이랑은 없어? 왜 5항부터 시작해? 특허실 분들은 알아요. 근데 모르시죠. 근데 여기서는 나오죠. 이것만 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냐? 여기서부터 일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쪽으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 청구항을 열어서 하나씩 내 목적에 맞게 클레임 차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빨리 만들어도 반나절이겠죠. 천천히 열심히 잘 만들면 하루 걸립니다. 물론 그런 중요한 건 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보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고 출발점이 다른 거죠. 얘가 100%냐?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처음부터 내가 읽고 이걸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표준 특허 발굴, 그 많은 특허 중에서 먼저 이걸 다 클레임 차트 정리 안 하시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AI가 나오면서 되게 좋은 점은 크게 봤을 땐 2개 같아요. 하나는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해준다. 100페이지 보고, 아니 1000페이지 보고 요약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1000페이지 보고 요약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좀 넓혀볼까요? 10,000페이지를 보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못하죠.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시간을 줘도 못해요. 10,000페이지를 요약하는 거는 시간을 줘도 사실상 어렵다고. 이런 작업들도 하나씩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양이 많아지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엔트리 특허 3,000건을 한번 클레임 차트에 그려보자. 내일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AI밖에 없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1,500명 정도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클레임 차트를 2개씩 작성하게 한다. 아니면 AI를 쓴다. 이 2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는 불가능하죠? 네, 이미 수십억이 투여되겠죠. 하루 만에.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3,000건을 클레임 차트 분석해서 그게 바로 뭐 분쟁을 하거나 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한번 패밀리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특허의 패밀리가 좋은 특허일수록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 국가에 내죠. 뭐 계속 출원하죠. 보호받으려고 분할도 하죠. 사실 이 패밀리 특허, 이 정도 특허 정리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 되게 오래 걸려요. 빨리 해도 전문가가 뭐 특허가 한 30-40개면은 뭐 한두 시간, 뭐 200개 넘어가면은 한두 시간 안 돼요. 반나절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그럼 이걸 분석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 시간이 들겠죠. 봤더니 처음에 2013년에는 이게 동시에 이제 여러 개 국가에서 출원을 했어. 그 다음에 2차, 3차 출원을 하는데 그때는 원래 발명하고 다르게 서브레이어나 계층을 확대하는 부분을 추가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하고 미국까지 계속 후속 출원이 갔다가 최근에는 미국, 일본에서 계속 2, 3차 출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들은 스케일 관련된 계층 적용 부분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라는 것들을 빠르게 정리 미달해주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계층? 근데 계층이 이때부터 왜? 그건 그 다음 얘기죠. 질의를 하셔도 되고 내가 문서를 직접 보셔도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는 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일이 뭐 트렌드 분석을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려요. 일단 모집단을 모아서 필터링해서 골라내는 데 시간이 다 써요. 그래프 나오면 분석에 시간이 없어. 왜냐면 이 시간 많이 썼거든요. 힘 다 썼거든요. 표준주거 발굴도 하나씩 봐서 발굴하는 시간이 다 써요. 그거를 딥하게 애널리시스 하는 시간은 부족해요. 리소스가 정해져 있다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인원도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이 시대에. 사람이 하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계열적으로 패밀리를 볼 때 사실 이런 패밀리 틀리진 않습니다, 얘가. 하지만 이걸 사람이 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패밀리가 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틀 동안 정리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엔트리에 이제 그 코덱 관련된 걸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하라고 시켰더니 분류를 합니다. 쭈루루룩 이렇게 분류를 알아서 했죠. 1, 2초 만에 합니다. 쭉.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노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거할 건지 말해라 하면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죠. 특허를 분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어요. 이 시간들을 급격하게 줄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표준 특허라는 어떤 아이디어 컨셉이 내가 있었어요. 그 컨셉은 뭐 인코딩 단계에서 뭐 이렇게 AI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는 비디오 코딩 기술이라는 게 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내가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을 권리화한다거나 특허를 낸다거나 표준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가 더 필요해요. 특허 내신 분들, 뭐 특허를 써주시는 변호사분들, 발명자분들 특허 내시는 모두가 내가 생각한 것만 특허를 내시나요? 그것만 내가 안 쓴 것도 막 들어가잖아. 이거 왜 들어가지? 특허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죠. 아이디어 특허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구현이 꼭 100% 가능해야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안 아이디어를 내가 이렇게 던져줍니다. 뭐 이런 거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던져주냐? 특허 데이터를 베이스를 던져주고 나랑 동종 분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그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발명을 하거나 이제 특허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저는 연구자분들도 많이 만나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분야 전문가 너무 잘하시는데 조금 벗어난 게 어려워. 비디오 코덱을 하는 통신 쪽에 관련된 거는 결합한다. 어려워. 내 전문 분야에서. 근데 특허는 왜 그렇게 가지 않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면 우리 쪽으로 치환해 볼 수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개념도 거기에서 또 출발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 정리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지금 특허를 이렇게 제가 쭉 저장을 해놨잖아요. 한 17개가 있는데 이 엔트리에 17개의 표준 특허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비교를 합니다. 자, 내가 엔트리 연구원이에요. 내가 표준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을 때 또는 어떤 특허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속한 엔트리에 있는 기술 중에 뭐가 다르고 차별점인지 또는 전 세계 그 다음에 넘어서서 전 세계 기술과 주요 기술과 뭐가 다른지를 나도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해줬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 특허들이 이 각각 구성 요소랑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유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의 시유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 분할하는 거 비슷한데 픽셀 수준으로 텍스처해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 말해줍니다. 아, 내 아이디어가 여기까지 갖고 여기까지 다르구나라는 1차 판단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제안을 또 해주죠. 아, 해보니까 너는 멀티 스케일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컨텍스트 기반으로 스케일 순서에 생성할 수도 있고 엔드투엔드로 묶어낸 프레임워크를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데 이게 아무것도 해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특허 정보 어딘가에서 가져와요. 어떻게 생각해? 특허 남의 특허 낸 걸 갖다 쓰면 되나?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표준은 좀 어려워서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웬간한 분야에 저는 화학 전문이거든요. 웬만한 분야에 특허는 변리사로서 낼 수 있다. 특허 정보만 봐도 발명자 아니거든요. 특허 정보 막 잘 봐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무슨 특허를 내고 싶어. 그러면 특허를 막 뒤져봐요. 여기저기 조합하고 섞어서 아이디어를 더해서 저 특허 좀 할 수 있어요. 등록 받을 자신도 있습니다. 저 발명자 아니거든요. 기술도 잘 모르지만 조금만 기술 공부해서 남이 쓴 명세서 지지고 보고 하면 새로운 게 나와요. 창의력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창의력이 예전에는 AI가 창의력은 사람도 잘하지 않느냐. 그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창의력도 AI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창의력이 우리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이 갑자기 결합되면서 나타난다. 갑자기 어디서 내가 저걸 들은 게 아니라 한 5년 전에 무슨 뭐 자동차에서 어떤 센서를 받고 근데 나는 갑자기 핸드폰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걔랑 연결이 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창의력인데 AI는 얘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연결을 막 시키죠. 상관없는 기술이 막 연결이 알아서 시켜서 이거 제시를 막 해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무한으로 제시해줍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여기서 코덱 관련해서 계층하는 거를 한번 우리 분야 말고 통신 분야에도 비슷한 게 있으면 가져와봐요. 아니면 내가 이런 분야 코덱 뭐 이런 분야 되게 잘하는데 이거 외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볼까? 이쪽에 맞춰서 여기에 더 적용해서 딥하게 할 수 있는 거 가져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거 AI가 발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연구자나 특허 내신 분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 쪽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실마리는 저기 되게 우연찮게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비스도 만들고 이렇게 AI도 하다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갑자기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되지 않을까 전문가는 생각이 나요. 내 분야 너무 잘 아니까 저거는 우리 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아십니다. 그런 것들을 뭐 미리 권리화할 수도 있고요. 내 연구 방향, 연구 기획 방향에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로 비전형 파티션이나 모션을 결합하는 예측에 관련된 기술을 내 발명으로 한번 포함시켜보자 하면 얘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리서치를 합니다. 포함했던 결과는 이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지금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에이전트는 흘러가고 있어요. 자, 특허를 몇 개, 여기 있는 특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애틀이 아까 17개 특허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네들 간에 상호 비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개의 문서가 사실 분류할 때도 저희가 되게 이제 연구하면서 많이 나타났던 건데 특허를 분류하잖아요, 기술로. 어느 정도 건수가 넘어가면 분류 개수가 넘어가면 사람은 사실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우리 모이신 사람을 우리 한번 10가지로 한번 분류해보자. 10가지 컨디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분류를 막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 10개의 분류를 계속 내가 머릿속에서 컴퓨터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기술 분류는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분류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지를 못할 뿐이죠. 하나하나 잘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특허가 6개만 되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내 특허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남의 특허는 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PPT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PPT에서 17개 특허를 넣어서 분석할 수 자체가 없죠. 사이즈상. 그럼 그 표준 특허 관점에서 표준 특허 전문 아닙니다만 한번 하라고 했어요. 전략적 시사점을. 얘네들이 어떤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여기서 내가 특별한 표준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얘를 다시 비교시킬 수도 있겠죠. 어떤 페이지랑 비교가 되나.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을 하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도 안 걸려요. 누구나 5분도 안 걸려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고 출발하는 거죠. 필수성의 가능성도 보여주긴 합니다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비교는 되게 명확하게 한다. 데이터는 명확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들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려줘. 뭐 해야 돼? 이런 것들 할 수 있구나. 일단은 표준 특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전문가 아시죠? 조금만 비전문가는 몰라요. 그런 걸 할 수 있겠다는 있지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모든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실마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5분 만에 나오는데 이 정도는 보고 우리가 가자는 거죠. 특허 문서 하나 보는데 5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표준 특허의 발굴과 창출 과정에서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어떤 정보들을 썼을 때 AI 에이전트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로 전환해서 보시는 게 필수죠. 사실 이렇게 전환의 시기에는 변화가 되게 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왔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가 중학생으로 기억해요.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제가 집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설치했을 때. 두루넷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지금 아시나요? 그걸 처음에 설치해서 이게 뭐죠? 네스케이프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경험으로 우리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중전화 요즘에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공중전화 거의 아무도 안 쓰죠. 휴대폰이 나왔을 때 변화, AI도 그 변화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표준 특허에는 그렇지 않은 거냐? AI를 사실 이제는 비전문가들이 먼저 쓰기 시작을 하시죠.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써서 어떤 부분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결국은 IP랑 R&D가 같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심하죠. R&D는 기술을 굉장히 잘 알고 IP는 그만큼 알지는 못하고 그 간극을 AI가 메워줄 겁니다. 기술에 대해서 내가 어려웠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그것들은 AI가 보완해서 IP에게 알려줄 거고요. 연구 쪽에서 어려워하는 그래서 표준 특허나 필수성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넣어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AI는 쉬운 언어로 바꿔주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고할 때 보면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초등학생이 알 정도로 정리해와. 초등학생이 아닌데 왜 대표님이 초등학생처럼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연구자인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줘. 나는 특허 잘 모르니까 알아듣기 쉽게 내 관점에서 얘기해줘. IP는 나는 기술 잘 모르니까 특허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R&D를 설명해줘. 라고 해서 이 간극을 메우게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누가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저희 이제 기업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잖아요. 어제 SK AI 서비스에서도 이제 파트너 얘기를 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시대다. 파트너로 가야 된다. 스타트업이든 다 동의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라고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전환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그 기업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내일 발표가 SK 전 그룹사의 이제 IP 조직 한 200명을 모아놓고 AI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SK가 AI 전환 얘기하고 있잖아요. IP 쪽에서도 지금 전환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어떻게든 전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고 그걸 누가 먼저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먼저 내가 적용했을 때 베네핏을 가져간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분야 아니더라도 번역을 합니다. 그건 이제 기업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얘기해서 번역이라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AI가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먼저 하면 동일한 비용에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겠죠. 당분간은.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심플한 관점에서 봤을 때 AI를 빨리 적용해서 우리가 남들은 조금 늦게 넘어도 빨리 하면은 퍼포먼스가 날 거잖아요. 사람 최종적으로 보더라도 50% 줄였으면 금액이 동일하게 오니까 50%가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죠. 내가 AI를 우리만 맞게 더 하거나 조직을 바꾸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늦게 하는 조직은 어느 정도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내립니다. AI로 무조건 해라 50% 이제부터 시작.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50% 시작이 되는 순간 이미 하고 있던 데는 수익률이 떨어지죠. 하지만 유지가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수익률을 반으로 줄이는데 AI를 쓰라고 하네? 흔들리죠. 여기 자금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경쟁력은 뒤처진다. 그래서 이제 그냥 경영의 관점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들도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들어보면 표준도 그렇고 이거 갑자기 왜 하라고 하지? 제가 가끔 이렇게 행사 요청이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얘기예요. 대기업들도 갑자기 어제 회장님들이 그 단체로 무슨 강의를 들으셨는데 갑자기 빨리 이걸 안 하라고 하네? 네. 근데 그 회장님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거 갖고 바로 대체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분명히 실무자가 봤을 때는 네. 아직 부족해서 못 쓰는데 그 관점인 것 같아요. 먼저 적용하고 그 베네핏을 빨리 가져가야 그 다음에 인딩이 될 수 있다.
걸 알고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 네. 그래서 남들이 다 하고 나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리스크 줄여서. 그때 네. 우리의 경쟁력이 있을 거냐? 는 아까 네, 제가 가능합니다. 번역의 사례를 예시했듯이 이미 조직은 비대한데 금액은 반으로 주면 모아져 있는 자금도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네, 게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간 회사는 이미 그게 2, 3년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50%만 받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경쟁력으로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외부 AI를 더 고도화하던 아니면 AI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더 고도화하던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의 격차는 따라잡기가 거의 어렵다. 그래서 AI 전환은 필수적이고요. 사실 이제 표준 분야도 제가 표준 분야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 전문가분도 계시고 이게 나눠봤을 때 어려워요. 어려운 분야고 굉장히 그 전문적인 분야이고 표준 문서 다 영어잖아요. 일단 한글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분야도 결국은 이제 가게 된 건데요. 이거를 누가 먼저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무조건 써보시고 내가 포인트 내가 못하던 걸 내가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걸 시간을 줄이는 게 무언지를 또 우리 기업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써보시고 아 이건 아직 부족하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AS는 할 수 없을 거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베네핏 누군가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 다 이렇게 그 이제 리더분들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표준 특허에서도 AI 적용 뭐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더라도 해외 서비스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많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